아, 네. 오늘 좀 약간 빨간색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번에 파란색 입고 와서 오늘은 좀 빨갛게 입고 왔는데 오늘도 막 그렇게 엄청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약간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식시장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빨간 건 제 옷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그래도 저 빨간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삼성화재 유한양행 저 앞으로 보험은 삼성화재로 하세요 여러분들. 바꿔야겠어. 삼성화재가 보험료가 비싼데 그만큼 또 잘 케어해준다고도 유명하거든요. 보험료가 비싸면 그만큼 회사한테는 이익이니까 빨간불이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 하나 찝어보세요. 가장 관심. 이 빨간색 중에서요? 아니 파란색도 괜찮아요. 파란색 콜로 보기 싫은데? 약간 저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와, 저도 지금 유한양행 보고 있었거든. 오! 제가 준비한 도표를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저번 달 8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9월 달은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수치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 보면 올해 초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약 10조 이상을 코스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조 이상,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한 부분을 올해 이외에도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보다 보면요.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찍히냐면 약 10조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고 12조, 13조가 됐을 때는 증시가 활성화되는 그런 구간을 좀 뛰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7월 달에 대폭 증시 하락을 맞았을 때가 약 5조가 안 됩니다. 7조 조금 넘어갔는데 저것도 신규 상장주에서 약 3조 정도 돌아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조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7월 달에. 그러면 8월 달에도 어떨까? 8월 달에도 약간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9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뭐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당연히 8월에 비준한 수준으로 거래대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작은 자금으로 일단 9월 달은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9월 달에는 좀 생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가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에 이제 시장 오픈을 하죠.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러 지표상 제가 조금 전에도 다 이제 지표를 말씀 좀 드렸죠. 뭐 고용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말씀 좀 드렸고 다른 기타 이제 그 실물과 연동이 되는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뭐 산업 생산적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경우 봐도 뭐랄까요, 하락 산파가 이미 완성이 좀 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거두절미하고 우리 증시 하나만 딱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증시가 개선되는 모습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0.25가 될지 0.5가 될지 모르지만 0.25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후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일부 커버를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추석 연휴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모습들이 변동성을 주면서 미 대선 11월 5일 이전까지 형성이 된다. 큰 틀에서 박스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증시 자체가 박스권을 가둬두는 그런 모습들이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완성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어긋나는 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다만 그 방향성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린 게 위험하다, 뭔가 이상한데 냄새난다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약 2주 전부터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최근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주간, 1개월간, 그리고 24년도 올해에 대한 수익률을 평균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다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6.3%, 이에 대한 자료는 저는 목요일을 종가를 기준으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금요일에 또 빠졌죠. 그러니까 16.3%가 아니고 약 18.5% 정도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요. 보면은 러시아보다 더 빠졌어요. 우리 뭐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났습니까?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반영시키면은 마이너스 한 4.5 정도 되겠네요. 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유럽 국가, 무슨 이게 경제의 그러니까 선두권에 있는, 이제 미국 포함한 선두권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탄력성이 저조하고, 우리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뒤지게 처맞고 있고 글로벌 증시 꼴등입니다.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는 화두가 좀 있죠. 결국엔 거래대금은 돌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 뭐 있습니까?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악재성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시행을 하든 시행을 하지 않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가닥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부분이 가닥을 좀 잡아줘야지만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추석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증시 개선된 모습 나올 확률 99.9%입니다. 거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11월 5일까지 큰 틀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최악이었죠. 이 모습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액티브한 상승으로서 변동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언제 그럴까요? 금투세에 대한 방향이 한다 안 한다 어찌됐든 방향성을 일부 보여줬을 때 탄력 있는 모습들이 대폭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 거꾸로 역발상으로 해석하는 그런 면모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프레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면 전 주말에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실 눈 감았다 뜨면 벌써 월요일이고 뭐 주말이 없어집니다. 삭제가 돼버려요. 자, 이건 뭐냐면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정크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하여 쓰레기 채권이다. 자, 진짜 쓰레기 채권이냐? 그렇진 않고요. 경기가 좋았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일으키고 회사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당연히 유동성이 막혀버리게 되겠죠. 동맥경화 오듯이 돈맥경화가 와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실 채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자, 도표 보시면 앞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현상이 벌어져서 쭉 하고 벌어졌을 때, 그런 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사고가 터져버린 그런 날이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하게 두껍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때 가장 먼저 하이힐드 채권 먼저 스프레드 현상으로 쭉 하고 벌어져 버립니다. 그때 사고가 터져버리고 글로벌 증시는 개떡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장 끝에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들, 그 부분이 앞에 2020년도 그때가 언제냐면요, 2020년 저 당시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큰 폭의 증시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조금 약진한 모습에서 지루한 장세가 연속성 있게 보여졌다. 그래서 답답한 증시의 흐름이 도출되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추석이 지나고 나서 증시에 대한 모습들은 다시 한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가라든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전까지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고,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는 누가 되는지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고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현재 초박빙에 대해서 미 대선 TV 토론이 열리게 되는데, 금요일만 해도 어떠한 수치를 보여줬냐면요. 금요일에는 트럼프가 52%였나 53%였어요. 근데 지금 또 48%입니다. 현재 트럼프 48%, 해리스 47%, 초박빙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TV 토론은 당연히 누가 우세할까를 봐야 되겠죠. 전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분도 기존에 다 경험을 했어요. 말빨 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있어서 TV 토론을 한번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핫 이슈의 정점에 서 있는 앨런 머스크가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우위에 현재 시간으로 당분간은 좀 우위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그렇게는 보입니다. 이것은 곧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과정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마치도록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일부는 남아있다. 이번 주는 우리 눈도 좀 감고 귀도 좀 닫고 흔들리는 거 차라리 안 보는 것도 일부분의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포트를 조정한다라기보다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개선돼서 돌아날 수 있는 모습들이 다음 주에 추석 연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우리 무겁게 증시를 살짝 뭐랄까요, 떠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다만 제가 방송 킬 때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증시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하루에 5% 이상은 꼭 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서 일단 용돈벌이 하면서 숨쉬는 일주일을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테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목요일 정도였나요? 금요일 정도였나요? 특히나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어서 낙폭이 좀 과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왜 로드쇼 발표하고 주관사 선정한다 놓고 왜 안 해? 라는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주말에 나온 뉴스가 또 있었죠. 뭡니까?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한국석유가스공사에서 지정 방식으로 입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이번 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로드쇼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 대상으로 2차 로드쇼가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엔이라든지 아람코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엑스모빌이라든지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팩트가 이번 달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원래 있었던 얘기긴 한데, 애플페이에서 교통카드가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티머니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한 재료가 지속성이 일부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단발적으로 하루 이슈 또는 투 이슈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만 봐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티머니 측의 지분이 47% 정도 갖고 있는 에이텍 모빌리티 위주로 단타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부터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의원에서
표결이 시작이 되고 그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내일부터인가요?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좀 깜빡깜빡할 수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이제 세계 암 종양학회 종양학회가 또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시가 나온 부분은 셀트리온에 관한 공시가 있었는데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CDM 쪽으로 신사업 장래 사업 쪽으로 크게 한번 일을 벌여보겠다고 서정진 회장이 공시를 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개별주에서는 금요일에 공시가 좀 나오긴 했는데 하이로닉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목 강패 시간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이었고요. 1달 반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대주주에 대한 변경에 대한 호재가 좀 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팩트가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동아제약인가요? 그쪽에서 하이로닉에 대한 지분을 일부 사가게 되면 동아약품입니다. 거기서 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약 1,600억 수준인데 지금 현재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산을 했을 때 약 한 주당 현재 뭐 16,000원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했을 때는 뭐 2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현재 주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러한 호재들이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한가를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면 내일이 일단은 매도가 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지분 참여율이라든지 시가총액이라든지 유통 물량을 전부 계산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스토리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내일 다 털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는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기준가 15%를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그 밑에서 시가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단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도 충분히 발생될 여지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